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대선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쭉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바이든 승리가 이제 확정됐고요. 바이든에서 승리를 밝히는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법적 절차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바이든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제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주류 언론들의 일반적 이 보도가 거의 예외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도 매체를 보면 CNN하고 그 다음에 폭스뉴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AP통신, 이런 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데서 완전히, 더군다나 폭스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미국 유력 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폭스뉴스에서조차도 바이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CNN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이 지금 현재 284표, 그 다음에 트럼프가 214표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49.2% 정도,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49.7% 정도를 확보해서 최다 득표율로 이기고 최다 득표율로 이 낙선한 최초의 대통령과 그리고 낙선자가 된다는 보도도 뒤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 저는 당선이라고 앞으로 부르겠는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의 첫 성명, 이것이 바로 우리 현 대한민국과 거의 똑같다, 그리고 메시지도 같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 결과 후 이 대통령 당선인이 보내주는 메시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좌우로 완전히 분열시켜서 통치한,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 역대 민주당 대통령 DJ 노무현,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DJ나 노무현보다도 훨씬 더 편가르기 정치로 일관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트럼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는 바이든이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기 2년 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통합의 정치, 하나로 국민을 뭉칠 수 있는 메시지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야권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낙연 대표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뭐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요? 완벽한 지지, 친문 세력만 생각하지 야권에 있는 국민들, 중도든 보수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지금 최근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든가 원전 수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당헌 개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가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이래가지고서는 차기 대통령 과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요, 같은 민주당이니까 좋다면서요, 이 바이든 후보한테 이낙연 대표 제대로 좀 배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은 제가 아예 논평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든 제1성이 분노를 멈추고 하나의 나라로 뭉칠 때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미국인의 심장 깊은 곳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분노와 거친 표현을 중단하고 하나의 나라로 뭉칠 때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보냈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잠시 후 10시경부터 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기자회견도 최근에 기자회견도 본래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정도나 늦게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현지 시간으로는 워싱턴 동부시간 8시인데 7일 오후 PM 8시인데요. 이게 제대로 지켜질지 한번 모르겠지만은 기자회견이 실시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성명서 전문을 한뭐 10줄도 안 되는데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저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선택해 준 데 대해 영광스럽고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수의 미국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장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 소송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일날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미 소송도 제기했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거짓으로 승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멈춰라,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아서 전례 없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미국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심장 깊은 곳에 민주주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고 이제는 분노와 거친 표현을 뒤로하고 하나의 나라로 뭉칠 때입니다. 미국이 통일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미합중국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해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 성명 발표에 앞서서 트윗을 통해서는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선택해줘서 영광이다.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요, 이 입장 발표에서 위대한 나라,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모든 미국인, 그 다음에 약속, 이런 말들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맞춰서 미 경호실 측에서도 이 바이든의 경호를 대대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바이든의 승리로 인해서 특히 워싱턴 시내에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 지인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오는 그런 사진들이 많은데요. 그야말로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 육교 위에서도 지금 미국기를 흔들고 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바이든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조금 소상하게 방송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하면요, 여러 가지로 이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우선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 출신이다. 그 다음에 30세 때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출발한 엉클조 있었는데요. 저 엉클조라고 하는 것은 이 아저씨란 얘기죠. 이웃집, 마음씨 착한 이웃집 아저씨다.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42년생이니까 78세에 최고령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이 반세기에 겹친 정치 영화 같은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조 바이든이 결국 최고 통치권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3번이나 도전하다가 이번에 성공했다. 그렇지만은요, 이러한 겉으로 볼 때 이 화려한 정치 인색 관리 달리 이 가족사는 상당히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부인도 세상을 일찍이 떠났고요. 아들도 또 떠났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지만은 이러한 이 가족적 불행을 이겨내는 데는 현재의 질 바이든, 이 세컨드 와이프죠. 이 부인의 내조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30세에 최연소 연방 상원이 됐고, 그리고 최고령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워싱턴에서 정치권 주류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노동자에게는 이웃집 이 착한 아저씨 엉클조로 불릴 정도로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갖춘 매우 보기 드문 유형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은 42년도 11월 20일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와 이 카톨릭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는 화로 청소와 중고차 중개업을 전전했고 어려운 생활로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10세 때 부모와 델라웨어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델라웨어를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중서부 지역의 블루칼라 노동자를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더듬어 가지고요, 이 어머니가 이 앞서가는 생각을 말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위로할 정도로 이 말이 좀 어렸을 때 더듬었다, 심하게 더듬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델라웨어를 거쳐서 시락주시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꼭 공부 잘한다고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1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바이든도 로스쿨 졸업 성적은 85명 중 76등이었다고 합니다. 또 천식이 심해서 군 징집이 면제됐어요. 그래서 24살 때
대학 캠퍼스 커플로 알려진 이 대학 동창하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고 29세이던 72년도에 델라웨어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해서 당시 공화당의 현역 거물을 꺾으면서 전국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선거 6주 뒤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과 이 돌베기 막내딸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그리고 2살, 3살 된 두 아들도 뇌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의원직을 포기하려던 이 바이든이었는데 아이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울면서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델라와의 자택에서 워싱턴 의사당까지 매일 암트랙 기차로 왕복 4시간을 출근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남, 이 이름이 보인데요. 이 장남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냈고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지지만은 45살 2015년도에 뇌종양으로 숨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당시 부통령 때인데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남은 아들이 차남 헌터인데 이 헌터는 아버지와 형 그늘에서 방황을 하고 미망인인 형수와 동거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복잡한 사생활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진영의 최대 공격 소재가 된 것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 가정사가 역설적으로 바이든에게는 정치적인 득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원의원 만델이 6번을 당선됐는데 이 유권자들의 연민의 감정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또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된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번 캠페인 때의 홍보 전략이 많이 먹혀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36년 의정생활에 대한 평가는 공화당과 초당적 협력에 힘썼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상원 법사위원장 그리고 외교위원장을 지내면서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렸고 보수 인사들과도 두루 친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2008년도에 연장자인 바이든을 이 보수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오바마는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든의 경륜과 협상력을 높이 사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삼아서 결국은 당선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은 특정 이념보다는 당대의 여론과 현실에 충실히 따르는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90년대 걸프전에 반대했지만은 9.11 테러 뒤에 이라크 전에는 찬성하는 그런 이 외교적인 실리 추구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70년대 인족 통합 정책에는 반대해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2010년도에 이 동성 간 결혼을 오히려 오바마보다도 먼저 지지할 정도로 상당히 현실주의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진핑과는요, 부통령 때 무려 단독 만찬만 8번 할 정도로 최고의 중국통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반중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이번 대선 도전이 세 번째인데요. 88년에는 연설 표적 의혹으로 사퇴했고 2008년에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오바마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마지막인데 미국인이 갈망하고 있는 경륜과 안정 그리고 친화력과 같은 모든 정치적 자산이 미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하는 바람에 78세의 최고령으로 당선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인이자 델라웨어 영어과 교수 질 바이든 77년에 재혼했고 슬하에는 사회복지사인 딸 애슐리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최초의 첫 흑인이자 여성 부통령이라고 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해리스 후보는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교수 아버지하고 인도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해리스 후보는 또 흑인 명문대로 유명한 하워드 대학을 졸업한 뒤에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약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지검 검사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맡은 것은 그가 최초로 알려지고 있고 2017년도부터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활약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질 바이든 부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헌을 많이 했고요. 특히 시위와 관련해서는 몸으로 막아낼 정도로 적극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선거 현장에서 뛰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는요. 워낙 교수직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이 교수직 즉 일하는 최초의 미국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남편이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역임하는 지난 40여 년간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2년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장문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대선 기간 자신이 영부인이 되더라도 계속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버지니아 워싱턴 DC 인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 교수를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번 선거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20일까지 안 나가고 백악관을 버틸 경우에 인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백악관의 경호실 팀에서 퇴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최초로는 바로 내일 9일 코로나 TF를 발표합니다. 그렇지만은 강요 임명까지 지명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의 이너서클 키워드로서는 오바마 인물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비백인들 이런 이 세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블링컨 이 전략적 인내 기획자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블링컨이 오바마 행정부 때 그리고 또 국방 수장 또에는 이 수전 라이스 이 국무장관에도 수전 라이스가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 후보로는 미셸 플로노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미셸 플로노이는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국방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제사령탑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일 때 백악관 경제고문을 역임한 제러드 번스타인이 핵심 인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후계자 지명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 정책 성향들까지 인물평을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서실장에는 클레인 바이든 캠프의 선임 고문 전 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수전 라이스, 또 국방장관에는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정책차관이고 싱크탱크를 만든 바 있는 분입니다. 재무장관에는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고 전 재무부 차관입니다. 이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지금 워싱턴 DC로 계속 날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바마인 것 같아요. 내 친구 바이든 정말 자랑스럽다. 이번 유세에서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부시가에서도 바이든 당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바이든 여야를 넘나드는 초당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도 이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나토의 강력한 지지자다 이러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 상하원, 하원은 여전히 민주당의 지배가 확실한데요. 상원은 지금 아직 불분명하다.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오늘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 진영 인사들과도 만나서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망신스러운 방입니다. 우선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오늘에야 지금 당선인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미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사실상의 드facto 당선인에 불과할 뿐인데요. 여기에 가가지고 지금 미국은 축제 분위기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를 만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가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참 망신스럽다. 창피하다. 그만큼 현 외교안보 진영이 무능한 징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바이든의 외교안보 진영과 우선 네트워킹 해야죠. 굉장히 중요하죠. 마크 외교 채널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 이 마크 무대 뒤에서 이 외교부 라인, 그 다음에 국정원 라인, 그 다음에 국방부 라인, 이러한 이 공식적인 라인을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넓은 의미에서 이 인맥 관계를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가야지. 지금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물리적으로 만날 시간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지금 폼페이오하고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한테는 찍혔어요. 현 문재인 정권. 왜 찍혔느냐? 뭘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악토브 서프라이즈를 했잖아요. 악토브 서프라이즈가 뭔데요? 트럼프 당선시키려고 김정은하고 만나게 하는 거. 깜짝 쇼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어? 이런 정권을 상대해 주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외톨이 신세에 빠지고 있다. 자, 김정은이가 대화상대로 인정 안 해주고 있죠. 시진핑이는 내려치는 지금 한반도 정책을 치고 있죠. 바이든이 당선돼갖고 근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을 폐격하고 있죠. 어디에 쓸 자리가 있습니까? 강영화 가서 누구 만났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가서 12일 날 돌아오는데 제 말씀이 틀린지 안 틀린지.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바이든 당선이 유력하다. 확정적이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감이 이번에 강경화 안 갈 것을 가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돌아온다. 예. 좀 외교에 있어서는요, 이 완급, 경중을 따져야 돼요. 이럴 때는 경중, 모두가 다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완급을 따져야 된다. 마크 채널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급하게 움직이지만은 앞에 전면에 뛰는 배우들은 여유 있는 모습. 대한민국의 국격이 15도 정도 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동맹이니까 1등이잖아요. 1등 국가잖아요. 그러면 1등 국가 대접을 지난 3년 반 동안 해왔어야죠. 1등 국가 대접 안 하다가 바이든 당선되니까 탑다운 정상회담 어려워지니까 놀래가지고 종전선언이라는 말도 이제 싹 감추고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이 한미 관계 전반적으로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북한 우선순위가 트럼프 때는 쇼를 좋아하니까 쇼를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다혈질이니까 아주 일본에 속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서 트럼프가 노벨상도 받고 그러나 바이든은 외교 왕이에요. 왕. 지금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손꼽히는 아무래도 한 5명 안에는 들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유를 부릴 것이다. 서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1년 3개월, 1년 지금 내년 3월에 선거하니까 내후년도. 그러니까 한 1년 5,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 시간 동안에 미국은 외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그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지가 없다. 설 입지가. 그래서 이 동맹을 강조하고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한미 관계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요. 그렇게 확 돌아서지도 못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과 오로지 결을 맞추겠다 해서 확 돌았으면 문바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문바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권 재창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첫 방송 마치겠고요. 미국 대선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주 전공이 외교안보가 아니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해 드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렇게 안보 정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은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